언제까지고 행복할 것만 같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시집간 날 했을 때는 이 다리를 건너서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이 다리 건너는 게 제일 싫었었거든요. 늘 여길 지나갈 때마다 아우 여길 또 와야 되나? 다신 이곳에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는 모녀. 이쪽 건물이고 저기 3층. 하지만 더 큰 상처를 안고 와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거실 창문이고 여기가 안방 창문이라서 거기서 아이가 떨어진 거고 에? 조문이에요. 건물 3층 창문에서 딸아이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아유. 그날의 일은 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유, 세상에. 창문 아래로 딸아이가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직 보지 못한 세상이 더 많은데 이렇게 예쁜 5살 다유리는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가 떠나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나씩 엄마도 해. 자유리한테 인사해. 오늘은 울지 말아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왔건만 딸을 생각하면 미어지는 가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진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다유라. 엄마가 할 말이 없어. 이 눈물이 마르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어떡해, 다유라. 다유라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사랑해. 진짜 예쁘네. 맛있다. 사랑스러운데요. 아우, 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딸 다유리. 행여나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까 몇 배는 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잠깐 휴관을 하게 되고 진짜 아이를 이렇게 막 어디 갔다가 둘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딱 아빠한테 아이를 좀 봐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힘에 부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사고 전날엔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 엄마를 대신해 아빠가 다유리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애는 잘 놀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사진도 보내왔다는데요.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을까.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차단.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왜? 왜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전화를 피하는 것 같은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셋 다 안 맞아. 누구에게 그날의 일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 저 CCTV가 찍히는 선이 딱 그 위층의 중간 창문부터 찍혀가지고 네, 다유리가 저 3층에서 뭘 하는지는 안 보여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CCTV에서도 다유리가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실까요? 저희 아이가 여기서 사고가 났었는데 5월 2일 날요. 네, 여기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고 싶어서 온 건데 들으신 거나 아니면 뭐 목격자 같은 게 있거나. 이동에 뭔 일이 생기면 금방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또 들으시는 거 있으면 꼭 좀 연락. 목격자마저 없다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그날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을까. 네, 여보세요?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혹시 5월 2일 날도 주차는 되어 계셨었던 건지.
5일날 거기 안 있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뭘 더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혹시 현장에 남겨진 다른 흔적은 없었는지 출동한 구조대원을 만나봤습니다. 도착했을 때 추락사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일단 바닥에 환자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닥 위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현장 도착했을 때 그 바닥에 뭐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 의아해했다가 일단 주변 환자분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해서 구급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구급차 쪽으로 다가오셨었어요. 다유리가 추락하고 약 30초 뒤 아이를 데려간 건 할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할머니가 추락 직전의 모습을 보진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떨어지기 전 그 마지막 순간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날의 비밀을 아는 단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다율이가 침대 위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놀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더웠어, 2일날이. 그 더운 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놀으니까 다율이가 가끔 가다가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나가라고 자꾸 비밀어.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 옆에. 그래서 거기 주방에 좀 치울 게 좀 치우느라고 치우는데 할아버지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문을 열고 있는데 애가 혼자 노는 소리가 걔는 놀면서 소리를 질러. 안방 문을 열어놓고 혼자서 놀고 있었다는 다유리. 그런데 아빠가 안 내있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막 나오고 아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청색이랑 열려있더라는 거야. 그다음 뭔 소리를 부리면서 맨발을 막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서 다리를 내려가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거예요 거기에. 그랬더니 아빠가 보니까 거기 세 개가 다 열려있더래 문이. 근데 내가 자고 났는데 그걸 왜 열었어. 내가 한층만 들어가라고 글쎄. 그래서 거기서 떨어질 거야 바로. 할머니는 분명 창문을 잠가 놓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놀던 다유리가 창문을 열고 사고를 당한 거라는데요. 그런데 평소 다유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애기가 창문을 열었대요. 근데 난 딱 그 말 듣고 미쳤나 봐 이랬어요. 제가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떨어질 소리예요?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다율이가 그 문을 열었을 거라고는 의견이 좀 다르네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의문점이 많이 들죠. 다율이가 방 문도 못 여는데 어떻게 창문을 열었을까? 뭐죠? 스스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아이라는 지인들의 말.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유리는 왜 3층에서 떨어진 걸까요? 5시 55분에 3.1kg로 공주님 나으셨어요. 예뻐라. 2015년 8월 26일 다유리가 태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자며 하루하루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사랑을 가르쳐준 아이. 그런데 두 돌이 될 무렵 또래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요때는 눈 마주침이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어서는 것도 다 돌 전에 일어서고 잡고. 늑대라고만 얘는 이제 엄마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키워놓은 엄마로서 저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늑대인 것도 있지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 딸한테 얘기하면 딸이 이제 좀 제가 그 말하니까 막 울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다 그렇죠.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병원 가자. 병원에서 다유리는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데요. 다이가 그 자폐 환자 그 받았을 때도 정말 둘이 많이 울었거든요. 사실은 서로 막 부들게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감내하고 예쁘게 키우자.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잘 키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아직도 손녀의 빈자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귀엽네요. 주세요.
뛰죠. 옳지. 저기 있어요. 이뻐. 주세요라는 단어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귀엽거든요, 저희 아이.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버리니까 괜찮겠다, 희망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저랑 같이 조금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사랑해. 맛있다. 천사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엄마에겐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었어. 이제 말 막 배우고 예쁜 짓 하고 이제 뭐 말하면 살짝 알아듣고 막 그러는 정도? 아까워요. 아기가 너무 아깝고 진짜 엄마랑 좋은 곳도 많이 가고 진짜 친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세상에 참. 보통 엄마들 2살 때 겪으면 애들 한참 말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인제서 6년 키워서 인제 막 너무 예쁘다고 요새 딱 그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다유리의 갑작스런 추락사.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고. 왜 다유리가 그 집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는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그렇죠. 그 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충망만 열어놓으셨어요? 아직 열어놓은 거 없어요. 그냥 닫아놓고 있었는데 방충망은 닫아놓으셨어요? 다 닫아놨죠. 근데 다유리가 이렇게 뻐근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확실히 모르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책이가 다 열려있으니까. 예? 아이 혼자 창문을 열고 떨어졌을 거라는 전 시부모의 주장.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양말은 벗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던져서. 네, 근데 양말을 신을 수 없고 옷을 입을 줄 모르고 기저귀는 벗긴 벗어요. 근데 입을 순 없어요. 5살이지만 다유리의 운동 능력은 2살 수준에 불과하다는데요.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은 특히나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나가고 싶거나 하면은 와서 여기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다유라라고 하면 부르면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5월 7일 날 그 남편 집에 방문했을 때 제가 문을 열어봤었거든요. 창문을 다유리가 열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문은 그냥 일반 문처럼 열려요. 근데 두 번째 문은 굉장히 뻑뻑해서 성인 여자가 열기에 이렇게 힘을 줘서 열어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열기에도 쉽지 않았다는 창문. 이거 어떻게 다유리가 이거 어떻게 힘이 없어요, 다유리가 이 정도로는. 이렇게 뻑뻑한데? 이거 못 열어. 일부러 열어놨다는 얘기. 야, 참. 내가 잡기가 예민해가지고 문을 항상 내가 닫아놓거든. 창문을 열었다고 하면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이 나왔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문이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에? 아니 그럼 3개 창문에서 다 지문이 안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를 더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잘 부탁드리겠다, 조사 철저하게 해달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마저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엄마는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사를 원래는 좀 유치를 했었죠. 아무런 그런 의혹적이나 이런 게 없었고, 모친이 그 청원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진정서가 이제 오늘 왔어요.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으면요, 더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통해서 내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다유리가 떨어진 이유, 그 진실은 정말 알 수 없는 걸까요? 추락 직전 다유리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자세 자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뒤로 떨어지고 있고요. 다리는 앞을 보고 있고 상체는 우측으로 휘어지면서 낙하 지점을 바라보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해서 뚫고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간 행위라고 보기 좀 어렵고 등을 쥐고서 뭔가 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팔하고 허리, 몸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뭔가 기대거나 아니면은 헛짚다가 놀라는 자세로 떨어지는 패턴으로 보여져요. 순간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답니다. 골반이 아래로 되면서 이렇게 약간 활처럼 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골반 쪽이 아래로 하면서 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의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 뭐 호우적거린다든지 몸의 다른 부분이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그냥 가장 무게중심이 높은 골반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지를 못하고. 이 문이 열려있던 거를 아이는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창문이고요. 이게 침대거든요. 모르고 그냥 기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높이가 쓰러지게 되게 쉬운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턱이 그 아이 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면 어른들도 뒤로 흘러덩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율의 경우도 열려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을 거고, 그런데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면 뒤로 떨어질 확률은 너무 높죠. 아유, 참.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은 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버린 아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순 없었을까. 제가 분명히 위험하다고 말을 했었고, 다율이가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미리 사전에 보내놨거든요. 혼자 놔두지 말라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으면, 소파에 앉아 저기 지금 침대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나와 소리를 질러요, 얘가 놀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율 정상적인 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어머님. 다율이는 자폐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 다율이는 이미 떨어진 거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옆에서 시선을 둬야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그런 입장에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뛰어내리고 누가 생각이 하겠어요. 조금만 주의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부주의함으로써 유명을 달리하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유책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아이에겐 이걸 방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폐 아동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방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살 짧은 삶을 살고 간 다율이. 이젠 아픔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